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흔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신부였고 교사였고, 하지만 진짜 정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이 전쟁으로 무너진 아프리카의 마을을 살리고 아이들에게 총 대신 트럼펫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이들은 매년 한국의 이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중요한 걸 잃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태석. 지금부터 이 나라가 기려야 할 한 사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2025년 그가 떠난 지 15년.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남수단 톤즈 마을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는 말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년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생일,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날. 톤즈 마을에서는 작은 행사와 음악회가 열립니다. 흙먼지가 이는 붉은 대지 위에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 트럼펫을 입에 댑니다. 그리고 익숙한 멜로디 하나가 울려 퍼집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우 스위트 더 사운드. 트럼펫의 낡은 금속은 빛을 잃었지만 그 소리는 결코 바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톤즈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단 한 사람. 이태석 신부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진료소 앞, 그가 생전에 돌보던 공간엔 지금도 꽃이 놓입니다. 수줍게 웃는 아이가 꽃을 들고 진료소 계단을 오릅니다. 그의 손엔 트럼펫, 그리고 마음엔 질문 하나가 담겨 있죠. 선생님, 그분은 진짜로 혼자 다 하신 건가요? 그 물음에 어른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윽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혼자였지만 절대 혼자였던 건 아니야. 1962년 부산 남부민동.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시절, 도시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와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난 이태석. 그의 집은 전형적인 판잣집,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엔 외풍에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시장 좌판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딸기와 사과 몇 알을 담아 하루치 생계를 마련해야 했고 그마저 팔리지 않으면 저녁밥은 김치 한 조각에 물마른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가난 속에서도 이태석은 눈망울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그냥 좋은 애야. 이유 없이 착한 애. 어린 태석은 늘 책 한 권을 들고 다녔고 학교 가는 길엔 늘 같은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헐거운 옷차림, 꾀죄죄한 얼굴. 거지라 불리던 그 아저씨에게 태석은 자신이 싸온 단팥빵을 쪼개 내밀곤 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이런 건 너 먹어야지. 괜찮아요. 저 내일 또 싸올게요. 그 짧은 대화 속 아이의 마음속엔 이미 하나의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른이 될 거야. 의사에서 수도자로. 세월이 흘러 그는 결국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지독한 공부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사이에서도 그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병동자원봉사를 다녔고 시험이 끝나면 혼자 도서관에서 의료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짜 충격을 준 건 군의관 시절이었습니다. 전방부대,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들. 처음엔 단순 감기, 두통, 피로 증세로 내원하던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사고, 정신적 외상,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걸 그는 매일같이 목격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 사고로 병사를 잃은 날 밤, 그는 밤새 울지 못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걸까? 그 물음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묻는 근본적인 고민이었고 그 답은 뜻밖의 시간, 뜻밖의 장소에서 그를 찾아옵니다. 어느 새벽 병영 안 작은 예배당. 그는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은 고요했고 창문 사이로 여명이 스며들던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고 싶다. 그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가톨릭 수도자로서의 길. 그것은 다시 공부하고 다시 낮아지고 세속적 성공을 버려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가족은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넌 미쳤어.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의사 그만두면 후회할 거야.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후 10년. 그는 수도자로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사람이 먼저인 의사, 영혼을 위한 신부가 되어갔습니다. 희망이 지워진 땅, 톤츠. 2001년 12월 이태석 신부는 작은 배낭 하나와 의료 장비 몇 개를 들고 남수단의 깊숙한 마을, 톤즈에 도착합니다. 내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땅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로는 끊겼고 비행기는 주 1회뿐. 서울에서 톤즈까지는 비행기와 버스, 도보를 합쳐 꼬박 4일이 걸렸습니다. 그가 처음 본 톤즈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붉은 흙먼지, 텅 빈 식수통, 굴러다니는 녹슨 총기들, 아이들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배가 불룩하게 나온 모습으로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반쯤 쓰러진 나무 아래에선 어린 엄마가 말라버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난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희망이 지워진 땅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그마한 움막 안에서 일기장을 꺼냅니다. 손전등을 켜고 몇 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너무 작고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땅은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도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명령이었고 그의 결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짓는 희망. 톤즈엔 병원이 없었습니다. 어떤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비를 막을 천조각도 없이 진료는 나무 그늘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지었습니다. 정말로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지붕을 얹고 수도관을 연결했습니다. 벽돌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진흙을 개어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망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바퀴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진료소는 처음엔 작은 공간이었지만 단 하루 만에 100명, 2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톤즈 유일의 의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의사라 생각했습니다. 이 주사 어디서 배웠어요? 한국에서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학, 대한민국의 기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신. 그것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톤즈에서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그는 진료를 마치고 후원받은 의학 서적을 펼쳤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손전등 불빛에 의존했고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으며 더 나은 치료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계속 진화하는 대한민국의 의사였습니다. 총 대신 트럼펫을. 하지만 그는 의사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톤즈 아이들은 학교가 없었습니다. 교과서도 없고 칠판도 없고 무엇보다도 공부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필 한 자루 노트 몇 장을 들고 교사가 되기로 합니다. 어떻게? 모래바닥이 칠판이 되었습니다. 손바닥이 노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영어 알파벳을 알려주고 수학 수식을 손가락으로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너희들의 내일을 바꿀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톤즈를 바꾸기 위한, 그리고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음악이라는 이름의 혁명을 가르치고 싶던 이태석 신부는 어느 날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낡은 트럼펫을 꺼냅니다. 작은 상자에 담긴 스크래치난 금빛 악기 하나. 아이들은 그걸 총처럼 들고 장난쳤습니다. 선생님, 이거 총이에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웃게 하는 거란다. 음악을 몰랐던 아이들. 소리내는 법조차 몰랐던 그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했고 며칠 뒤 마을엔 톤즈 역사상 최초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펫, 클라리넷, 플루트. 그가 손수 손질하고 가르치고 함께 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여정. 2008년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시간은 쉴 틈 없이 흘렀습니다. 진료와 교육, 음악까지. 그가 감당하는 일은 하루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피로가 그를 덮쳤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고 살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몇 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대장암 사기.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아미간까지 전이됐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순간 그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석 신부의 첫마디는 자신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하죠? 자신의 생명보다 먼저 떠오른 건 아직 글자도 다 못 익힌 아이들이었고 자신의 진료소를 기다리는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병상에서도 그는 여전히 선생님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그는 톤즈를 떠올리며 일기장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나 없이도 살아가야 해요. 그게 가장 힘든 현실입니다. 나는 떠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계속해줘야 합니다. 그는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썼고 의대 교수님들에게 장비를 부탁했고 다른 의사들에게 톤즈를 부탁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 2010년 1월 14일 서울의 조용한 병실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47세. 뉴스를 통해 그의 부고가 전해지자 한국은 조용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톤즈에서 그의 제자들이 3일을 걸어 트럭을 타고 비행기 한 번, 두 번을 갈아타며 신부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그가 선물해준 트럼펫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서 연주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음정은 완벽하지 않았고 호흡은 불안정했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서울도 울고 톤즈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울었습니다. 영화 울지마 톤즈, 그리고 국민의 신부. 그의 삶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 방영되자마자 대한민국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는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선 이태석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됐고 의대생들은 그의 책을 읽으며 왜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고민했습니다. 청와대에선 국가 훈장을 고려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움직인 건 남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떠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부릅니다. 아이들은 매년 그를 위해 트럼펫을 불고 그가 남긴 진료소 앞에서 꽃을 놓습니다. 그가 남긴 것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이토록 큰 사랑을 남겼다는 걸요. 장례식에서 흐느끼던 남수단 아이들. 그들이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 국민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의사였고 신부였고 음악가였던 한 사람.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이태석. 그의 삶은 말보다 강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 남수단 정부는 외국인 최초로 이태석 신부에게 대통령 훈장을 추서합니다.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톤즈를 살렸을 뿐 아니라 남수단이라는 나라의 가능성을 일깨워준 영웅이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그가 떠난 후 그의 제자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자신의 길로 옮겼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의사가 되어 톤즈의 새 진료소를 이끌고 있고
또 한 명은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여전히 트럼펫을 불며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톤즈 마을에는 이제 태양광 전력이 들어왔고 아이들은 옷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등교합니다. 진료소는 여전히 운영 중이고 그 위엔 여전히 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 건립, 대한민국 후원. 대한민국의 자랑. 이태석 신부는 생전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피했고 사진 촬영도 꺼렸고 단 한 번도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병원에도 학교에도 자신의 이름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 건물 위엔 작게 그러나 뚜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후원. KUREA. 어쩌면 그는 스스로를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의료기술이란 게 단지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철학이 될 수 있음을. 교육이란 게 시험 성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미래를 다시 쓰는 연필이 될 수 있음을. 음악이란 게 취미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고 총을 악기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그는 그렇게 의사로서, 교사로서, 신부로서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다시 부릅니다. 2025년 그가 떠난 지 15년이 된 지금 톤즈에서는 여전히 트럼펫 소리가 울립니다. 아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학교에서 글을 배우고 무대 위에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태석이라는 이름을 배우며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아름다운가를 고민합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은 진짜로 혼자 다 했어요?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응, 혼자였지만 절대 혼자였던 건 아니야. 그의 뒤엔 그를 후원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고 그의 선택을 기억하고 이어간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고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수천 명이 그를 기억했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는 총 대신 트럼펫을 들게 했고 절망 대신 희망을 심었고 침묵 속에서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랑을 줄 기회도 있다. 한 사람의 결정이 한 마을의 운명을 바꿨고 한 나라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이태석. 그리고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